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나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.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미국 쪽에 이 AI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쪽이 어찌됐든 간에 바닥이 좀 올라온다. 라는 거고요. 특히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. 많이 빠진 종목이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낙폭과대인데 그것도 단기 낙폭과대다. 거의 뭐 삼성전자가 거의 뭐 대형주가 한두 달 사이에 30% 고점 대비 30%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소부자주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좀 낮죠. 한 두 달 동안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메리트는 생겼다.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반도체 시황을 보시면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 이제 이 전초는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 하이닉스 주가를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그걸 좀 많이 상쇄를 시켰습니다. 특히 HBM 쪽은 뭐 내년까지 솔드아웃이다 다 팔렸다. 어차피 HBM 쪽은 이 주문자 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뭐 대량 생산이 아니라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모바일 쪽이라든가 PC 쪽은 여전히 좀 안 좋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에서도 하이닉스, 이제 HBM 쪽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레거시, 전통적인 공정이 있는 삼성전자는 약하다. 일단은 그거는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HBM 관련주 쪽으로만 일단 당분간은 보는 게 낫지 않겠나. 레거시 쪽이 진짜로 돌면은 뭐 다른 쪽으로 확산이 좀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형주만 잠깐 보고 갈게요. 자,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. 삼성전자가 원래 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3조였어요. 근데 최근에 계속 다운시켜가지고 거의 한 10조까지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 2분기 수준까지 좀 그 추정치들이 좀 빠졌어요.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30% 이상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는 뭐 가격 메리트는 충분합니다. 사실 6만 원 초반이면은 한 배라 그러죠. 그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긴 합니다. 저점 수준이긴 한데 일단은 이 상승 각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게 좀 많아요.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좀 나와봐야 되겠죠. 일단 10월 둘째 주에 한 발표를 할 거예요. 그때 숫자를 발표하고 10월 말에 아마 그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진짜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이 좀 되겠죠.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6만 원 초반이면 시간에 녹일 수가 있다. 시간에 녹여도 됩니다. 이거는 그 밑으로는 안 빠질 거예요. 다만 이 각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각도는 업황에 달렸다.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찌됐든 간에 뭐 대형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되겠죠. HBM 쪽이 1등이니까. 그래서 15만 원은 뭐 확실하게 바텀을 찍어줬고 1차적으로는 뭐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이다. 그 이후에 치고 갈지는 또 실적이라든가 업황이 좀 달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HBM 쪽 소부장을 좀 보면요. 자, 한미반도체도 뭐 거의 한 2, 3개월 만에 좀 반토막이 났죠.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. 일단은 뭐 HBM 쪽이기 때문에 이건 또 계속 봐야 되고요. 단기적으로 저항은 15만 원 선에 14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저항이다. 보시면 될 것 같고 PSK 홀딩스도 뭐 마찬가지죠. 사실 뭐 8만 원, 5천 원에서 뭐 4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봐야 됩니다. HBM 쪽은 단기적인 저항은 한 6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STI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여기는 뭐 거의 7월까지 짱짱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빠져버렸어요. 사실. 그래서 일단은 단기 저항은 3만 원 초반 정도가 일단 단기 저항이다. 그렇게 보고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HBM은 아니지만은 뭐 어찌됐든 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보셔야 되고 단기적인 저항은 한 4만 5천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거기 걸리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그 HBM 뭐 AI 쪽은 아닌데 레거시 쪽인데 동진 세미케럼이라는 좀 포토 레지스트라는 소재 업체죠. 근데 사실 여기는 뭐 제가 볼 때 실적도 잘 나오는데 후다닥 다 같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 반도체가 제일 안 좋을 때 그 주가까지 빠졌어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밸류업이라든가 싼 측면에서는 볼 수 있겠다. 그 정도로 반도체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이제 단기 낙폭과대라 그러면 2차 전지는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빠졌죠.
장기 낙폭과들, 장기 낙폭과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테슬라라든가 알베말 등이 올라오면은,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최근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독일 같은 데가 지금 중국 차와의 경쟁 때문에 독일 차들이 지금 경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독일 차들이 정부에다가 최근에 부탁을 했죠. 우리한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쏴달라. 이런 식으로 이 정책적인 변화에 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쪽은 이제는 조금 장기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.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. 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요건 좀 더 안 좋겠죠. 일단은 해리스가 된다는 전제하에. 자,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8월 달에 저점 찍고 계속 올랐어요, 지금. 거의 30만 원 초반에서 거의 30% 정도 단기적으로. 여기는 지금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쉴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, 이 대바닥은 찍지 않았냐.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정을 좀 받거나 그러면은 좀 들고 있다면은 뭐 굳이 팔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신규로 사실라는 분들도 봐도 될 것 같다. 삼성 S대도 마찬가지죠. 8월 초에 30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물론 여기는 또 저항대가 됩니다.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. 자, 이때 저점을 찍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,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본의 그 신일본 제철, 미국의 이제 USST를 산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죠. 그래서 포스코 지분을 좀 판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이제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가 좀 매수기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. 자,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제 소재 업체들 보여드릴 텐데, 거래소 대형주들이 먼저 반등을 했었고, 이 코스닥 쪽에 소재업체들이 이제 주봉으로 빨딱 섰죠. 그래서 20주선을 사실 고점을 치고 한 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20주선은 좀 낮아질 거고, 이제 올라타야겠죠.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장기적인 바닥은 찍지 않았나. 물론 각도는 업황에 달렸습니다. 보지 않았나 보고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번 주에 다들 많이 올랐죠. 자, 여기도 이 빨간 선의 20주선을 내려오면서 이제 올라타면은 대바닥은 쭉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LNF도 마찬가지입니다. LNF는 좀 상대적으로 더 약했는데, 여기도 일단은, 여기는 아직 20주선을 올라타지 못했죠. 자, 20주선이 내려오면서 이제 올라타야지. 그래야지 좀 바닥을 찍었다. 어찌됐든, 자, 2차 전지도 1년 이상의 장기 하락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나.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2차 전지 주들이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.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때 빠질지는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,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.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기존 주도주였죠. 기존. 나머지 다 빠질 때 최근에 3, 4개월 정도 계속 올랐던 종목입니다. 근데 아까 이제 미국도 보셨지만은 약간 일단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좀 보일 수 있다, 단기적으로.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뭐 실적이 안 나오죠.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니까 약간 또 관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그래도 대장주들은 뭔지 좀 알아놓자.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, 일단 뭐 유한양행이 대장이 좀 됐죠. 유한양행 대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21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저점 수준까지 오면은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자, 알테오젠도 뭐 사실 뭐 연초 대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일단 대장이다. 일단 좀 인식을 하시고, 자, SK바이오팜은 이때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뭐 숫자가 나오는 업체입니다. 뇌전증 치료제를 지금 임상 3상을 다 받고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, 물론 이제 모양은 좀 안 좋죠. 이때 급등을 하고 빠졌다가 전고점까지 못 가고 도로 좀 밀리기 때문에 모양은 좀 안 좋지만, 어찌됐든 전저점이라든가 이런 라인에 오면은 만약 빠지면은 관심을 놓고 봐야 될 주식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, ABL와이어도 8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거기까지 못 가고 조정을 좀 보입니다. 그러면은 이 정도 라인에서는 또 만약에 빠지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리가캠바이오도 마찬가지죠. 여기는 모양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은데, 여기도 만약에 좀 조정을 좀 받는다. 그러면은 전저점이라든가 요 정도 뭐 한 8만 원 중반대 오면은 한 번 더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실적 시즌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좀 조정 받을 수가 있다. 그때는 이 대장주 위주로는 다시 한번 보시라.
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가 방산도 기존 주도주, 기존에 셌던 종목들. 근데 이제 오늘 조선주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. 물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자, 3분기 실적이 2분기까지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쳐요.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에서 중국 쪽 후판, 원재료죠. 후판 업체들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를 했습니다. 지금 중국산 후판이 국산 후판보다 거의 30% 정도 싸기 때문에 국내 이제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갖다 써야지 이익인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좀 틀어지면은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안 좋겠죠.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다. 하지만은 조선주들도 어찌됐든 수주 산업이고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받으면은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된다. 일단은 한국 조선해양 8월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못 가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도 그래도 만약에 뭐 이 정도 라인, 뭐 16만원, 17만원. 주봉이 20주선이죠. 이 정도 라인 오면은, 이것도 이제, 다시 한번 없으면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현대중공업도 뭐 비슷하죠. 뭐 모양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한 17만원, 20주선 전저점 수준 오면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강했었죠. 강했는데 방산 쪽도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봐야 된다. 자,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늘 거래가 됐는데도 이렇게 좀 좋았습니다. 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인데요. 현대 로템도 K2 전체 이제 폴란드 물량, 2차 물량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뭐 만약에 이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봐야 될 것 같고요.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LIG 넥스원도 뭐 한 이 정도 라인까지 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월별로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. 화장품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. 일단은 2분기도 좋았고 3분기까지 확실하게 좋은 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와 한국 콜마다. 다만 얘들은 주가가 빠진 게 하나도 없다. 그런 그룹. 그 다음에 이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은 이 중국 쪽 노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 쪽 실적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.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중국 관련주로 중국 경기 부양 때문에 자 갑자기 좀 급등을 하는 주식.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은 뭐냐면은 3분기 실적도 하반기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주식.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죠? 빠진 게 없어요. 3분기도 2분기도 좋았고, 3분기도 좋고, 4분기 좋고.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게 없다. 신규로는 좀 매수하기 좀 그렇죠. 자, 한국 콜마도 비슷합니다. 2분기도 좋았고, 하반기도 좋다. 빠진 게 하나도 없다.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코스맥스는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. 여기 중국 쪽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. 거의 2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거의 한 40% 정도 빠졌는데 최근에 요 며칠 오른 거는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규로 산다 그러면은 뭐 3분기 실적을 안 좋을 테니까 확인을 하고 따라가 두지 않겠다. 아모레퍼시픽도요. 보시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박살, 중국 쪽이 박살이 나서 개파락을 했다가 물론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미국 쪽 회사가 좋습니다. 그게 키포인트이긴 하지만은, 자, 여기도 이제 3분기, 중국 쪽 비중이 좀, 뭐, LG 생건도 마찬가지지만, 아모레퍼시픽도 크기 때문에, 3분기까지 좀 안 좋아요. 다만, 요 며칠 올랐던 거는 중국 경기 부양, 중국 쪽이 좋아지지 않겠나. 근데, 실물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요런 것들은, 실적이 나오고 보시라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, 6월달에 이제 고점을 치고, 많이 빠졌는데 하반기 나쁘지 않은 주식들.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가 좀 안 좋았어요. 여기는 이제 미국 쪽, 코스메카의 이제 미국 쪽 법인인데,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일회성 요인들이, 이제 하반기에 좀 해소가 됩니다.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. 자, 아이패밀리 SC도 거의 반토막이 났죠. 45,000원에서 2만원까지. 근데 여기도 2분기 때 어떤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.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다 하면은 뭐 자리가 나쁘지 않죠. 자,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뭐 여기는 뭐 나쁜 것도 없었어요. 그냥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겠죠. 3만원 언더라 그러면은. 자, 여기도 14만원에서 9만원까지 빠졌죠. 여기도 악재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한 건 아니지만은 빠질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. 화장품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전선 쪽 여기도 이제 뭐 여기 뭐 실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.
실적도 말해주고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고 구리 가격도 반등 추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 따로 차트는 안 보겠습니다. 하여튼 뭐 HD 현대일렉이 대장이니까 다 따라서 움직이긴 하고 이 두 개가 더 싸죠. 효성중공, 제롬전기. 그 다음에 일진전기는 여기 변압기랑 전선이랑 합쳐진 업체거다. 그래서 이 뭉탱이로 다 좋게 보시는데 LS만 한번 차트라 볼게요. 자 여기는 이제 구리 가격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. 그죠?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는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. 그죠?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. 반토막이 났는데 구리 가격은 지금 어디가 있냐? 7월 달 가격까지 가 있어요, 지금. 주가는 여기 밑에서 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좀 있지 않나. 일단 구리 가격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출 데이터 라면, 특히 삼양식품 계속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급등을 했죠.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와서 이제 7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빠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이 다가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 여기는 완전히 뭐 2, 3년 동안 거의 쩔어 있는 들입니다.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중국 증시랑 또 연동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. 심리적으로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도 이번 주에 반등을 좀 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은 아예 쳐다보질 않았다 그러면은 또 물려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2, 3년 동안 쩔어 있는 종목들. 이제 FNF 아시는 디스커버리랑 만든 업체인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주가가 사실 뭐 이때부터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의 작살이 났습니다. 작살이 났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빨간 선이 20주선인데 20주선을 거의 한 1년 반 만에 이제 올라탔습니다. 중국 증시가 돌아섰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계속 첩첩산중이죠. 이 저항권이 첩첩산중인데 이제는 빠지면 이제 봐도 되겠다. 정도. 근데 석유화학주들도 비슷한데, 근데 이제 석유화학주들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업황이 좀 안 좋습니다. 안 좋은데 그나마 고무 쪽은 괜찮아요. 금호석유. 사실 이렇게 뭐 빠질 이유도 없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합니다. 자, 뭐 한 2, 3년 동안 거의 뭐 박스권이었죠. 그래서 금호석유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들고 와도 되겠다. 그리고 이제는 좀 빠지면은 좀 사봐도 되겠다. 그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. 아까 미국 쪽 캐타필러는 신고가인데 여기는 주봉으로 작년 여름에 고점을 치고 바닥을 좀 기고 있다. 근데 현대인프라코어가 중국 쪽 빚이 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다중 바닥을 형성했다. 이제 빠지면 보자. 정도. 그 다음에 카지노 쪽에 롯데관광개발도 작년 여름에 이제 중국인 입국 된다. 그래서 이제 이때 급등을 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기고 있는데요. 일단은 여기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집니다. 실적이 좋아지고 여기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이 부채가 좀 컸다. 제주도 리조트를 개장하는데 부채를 많이 땡겼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 제일 수혜죠.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더 관심 좀 갖고 보시라 좀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도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작살이 좀 났죠. JYP입니다.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좋아집니다.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도 어떤 긴 시계열 하에서는 좀 바닥. 물론 뭐 계속적으로 저항권이죠. 저항권이지만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갖자. 아주 대바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시장은 제가 설명드렸죠. 자, 계절적으로 4분기부터 연초까지 좋다. 어떤 강세장이라는 게 어떤 지수가 급등한다.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좀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도 좀 해볼 만한 장이다.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뭐 지수는 모르죠. 지수는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별 섹터 플레이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될 거다.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많은 장이 아니라 일단 좀 많이 빠져있는 애들 중에서 뭐만 핑계만 있으면 상당히 좀 가볍게 튈 수 있는 장이다. 다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다 같이 못 움직이겠죠.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오르면은 뭐 바이오라든가 조선이 빠진다든가 식으로 섹터별 순환매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추격보다는 어떤 좀 기다리는 지키는 매매 그런 것들 미리 생각을 좀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0월부터는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죠.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리뷰,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들이 이제 아침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또 리포트 보내드리는 거 잘 보시고 추정치가 좀 올라간다.
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또 바로 매매 기회가 좀 될 수 있겠죠. 자,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. 하우투머니 TV 구독, 좋아요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이제 조금 더 자주 어떤 그 종목이라든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